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중요 매물대 구간인 5만 달러 선의 저항을 받고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에 비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뚫고 힘이 약해지는 경우 조정 발생 시 다소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에 혹시나 모를 조정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해제한다는 기사가 코인 텔레그래프트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5월경 이란은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내렸었는데요. 여름철 송전망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며 현재는 관련 문제가 완화되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20년 초부터 합법적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아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건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결과이며 채굴자들이 싼 값에 비트코인을 판매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격 상승에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미국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전 5월 중국의 채굴 중단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보였지만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1조 인프라 법안에 비트코인 관련한 모든 수익 구조에 세금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악재로 볼 수 있음에도 비트코인은 6.7%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은 아직까지는 일부에 의해 영향은 받겠지만 특정 나라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즉 하락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 때 악재가 쏟아지면 하락이 되는 것이고 상승 기대감이 클 때 악재를 내도 상승한다는 원리로 본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채굴장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중국의 크립토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 관심도 역시 미국과 중국이 아닌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에서 큰 관심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비트코인은 점차적으로 탈중앙 형태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선을 지지할 경우 다음 저항선인 5만 5천 달러가 될 것이지만 현재의 위치는 저항벽이 두텁고 여러 보조 지표의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주봉에서도 5주 연속적인 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 매체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이 지난 5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개발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과 맞물려 앞으로의 상승에 좋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비트코인은 강세 지표가 훨씬 더 큰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방법은 비트코인의 맥드 보조 지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전체적인 궤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작년 맥드의 시작점은 20년 10월 11,500달러였으며 21년 4월 64,500달러까지 달성해 5.5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전과 비슷한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5, 6개월간 약 22만 달러까지 올라설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며 이 지표는 후행성 지표로 RSI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현재의 비트코인 그리드 인덱스가 극도의 탐욕 상태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8일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증시와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석가들마다 다르기에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심포지엄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중앙은행, 재무장관, 학계 및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금융정책 관련 사항들을 토론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 행사를 통해 부양책을 조기 축소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웰 INC가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로 405% 증가한 4,170만 달러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ATM기 회사인데요. 전 세계에 총 190대의 ATM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기기들이 21년 2분기에 설치가 되었음에도 많은 이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사용이 늘어나면서 8월 11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고스트랩까지 인수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며 현재 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페이팔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으며 비자가 크립토 펑크 중 하나의 NFT를 15만 달러에 구매한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비자 암호화폐 부문 헤드 커셜필드는 NFT가 리테일과 소셜,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분야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더 많은 NFT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다뤘던 이더리움의 소각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프로토콜이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라고 올렸었는데요. NFT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형태이기에 미래에 더 활발한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쉽게 비유하자면 처음 인터넷이 생겨났을 때 도메인 주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소식을 전해드리면 라이트코인의 민블림블 적용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진행으로 12월 정도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격 펌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이라도 펌핑이 없다면 익명성과 사이드 체인 구조 형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큰 상승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업데이트 관련 소식이 확인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기에 감기에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